안녕하세요. 피플앤이슈의 연규혁입니다. 우리 지역 충북에는 1999년 전국 최초 민관 여성정책 제안기구로 출발해서 그동안 여성의 정치 참여,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온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 여성정책포럼인데요. 올해 충북 여성정책포럼이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기 위해 충북 여성정책포럼 이순희 대표 모시고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북 여성정책포럼 올해로 20주년이 됐습니다.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포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책포럼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충북 여성정책포럼은 1999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제안이 필요하겠다 해서 민관, 협력, 여성정책 제안기구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여성들이 함께 하시고 지역의 여성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의원들이 함께 정책에 대해서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정책들이 어떤 게 좀 필요할까 이제 토론도 하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실제 제안을 하기도 하는 이런 기구인데요. 이제 뭐 방금도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포럼 안에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포럼을 20년은 다 활동을 못했고요. 네. 저는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도록 살펴보니까 그동안의 여성들이 많이 불합리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역의 좀 여성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의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여성이 너무 혐오의 대상, 불리한 위치 이런 것들 좀 극복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보자라고 하고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기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정책들이 우리 또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할까 이제 이런 제안들이 필요할 텐데 토론회라는 걸 거쳐서 또 이렇게 결론을 또 내시고 이제 정책화를 위해서 제안도 하시는 거죠. 네네. 토론회는 저희가 분과가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사회, 또 문화, 환경, 경제 뭐 이런 부분, 인권, 복지 이런 걸 포함해서 분과들이 4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토론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4번의 토론회를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99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충북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로 생겼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정치에 이렇게 또 집중을 해서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생활 안에 정치가 아닌 것이 사실 없는 거죠. 그 생활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에 참여했을 때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사회 환경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98년도에 이제 이런 운동들을 막 시작하면서 그때 민선 2기가 시작될 즈음에 후보자분들이 나오셔서 아마 이렇게 라디오 토론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여성들이 저거에 저희가 한번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후보들에게 제안을 한 거죠. 말하자면 여성이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그 정치인들께서 뭐 여성이 그런 걸 하느냐 이런 분도 심지어 계셨고 그렇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지.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공천 문제가 걸렸었던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고 그 첫 번째가 개방형 여성 정책관 충청북도에 이제 그 정책관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민간 포럼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하게 됐던 건데 마치 그때 이제 당선되셨던 분이 지사님께서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셔가지고 공감을 해주셨구나. 네, 예. 정책관도 그때 개방형으로 들어오셨고 포럼도 그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뭐 이제 1, 2년 전, 3, 4년 전만 해도 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달랐어요. 근데 20년 전이라고 하면 이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쓰셨을지, 또 여성들이 또 정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쓰셨을지 가늠이 됩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시기이고요. 많은 우리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이 불합리하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던 세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생활 안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고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수준은 아직은 뭐 이렇게 성평등에 많이 뭐 차별이 있다, 뭐 성차별이 많이 심각하다, 심각하다고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분명 존재하는 것 같긴 하지만 과거에는 아마 이제 부당하다고 느낄 정도로 네. 이제 여성 차별이 심했겠죠. 어땠습니까? 그렇죠. 작년도 대출도서 서울대학교 네. 대출도서 1위가 82년생 김지영이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김지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보면 세대 간 격차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이 느끼지 못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때는 뭐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 자체도 눈치가 보였고 네. 활동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진보를 좋은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 너무 좀 설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다고 해요. 여자는 집에서 조용히 그렇죠. 집안일을 해야지. 네. 이게 또 맞는 사고였잖아요, 당시에는. 그렇죠. 가장 많이 썼던 현모양처. 여성이 사회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네. 뭐 이제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그런 격차를 좀 많이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네. 이렇게 여성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연세에 있는 분들은 그 차별을 많이 느꼈던 세대이고 또 중간 세대는 같은 30대라도 관점이 좀 많이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요새 20대나 대학생들은 말도 안 돼.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별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김지영 책을 보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 청년들이 여성과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요즘에 뭐 이제 선거 기간 때 보면 이제 뭐 후보자가 그 공약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제 생각에는 뭐 여성을 위한 공약 아니면 뭐 아이들을 위한 공약, 노인들을 위한 공약 이렇게 분야가 좀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여성을 위한 공약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세대긴 한데 그럼 과거에는 이제 후보자들이 여성을 위한 공약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던 거겠네요. 그렇죠. 여성에 대한 거는 따로 부각시키거나 이런 것보다 그 안에 그냥 포함된 이런 과정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약에 대한 것들을 네.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여성 뭐 단체 협의회라거나 여성 연대라거나 또 YWCA라거나 또 젠더폭력 방지 협의회라거나 이런 이제 많은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가지고 여성 관련된 공약을 18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18개에다가 이제 기타 항목으로 3개 정도 공약을 구성해서 그걸 각 이제 후보들에게 예비 후보였던 거죠. 그분들에게 전달을 했고 정당에 찾아가서 직접 전달을 하고 수용 여부를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또 여성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정치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의 여성 정치인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충북의 여성 정치인이 34분 정도 시군 다 포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주시처럼 또는 충주시처럼 시지역은 조금 인원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군단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희 도에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의 섬세함과 그 여성의 꼼꼼함으로 더 여성의 입장에서 젠더 감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책 포럼이 충북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충북에만 있는 기구인데 왜 다른 지역에는 없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충북이 좀 저력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도 20년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때 힘들었다. 여성들이 뭘 이런 걸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만나서 토론하고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충북은 좀
어려웠지만 탄탄하게 자리 잡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정책관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고 이제 정치계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했다고 듣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요즘에는 그 충북 여성 정책 포럼처럼 다른 지역에도 또 만들기 위해서 우리 충북 여성 정책 포럼을 찾아와서 또 벤치마킹 해가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저희가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네. 여성가족부에 여성정책국장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인사말 하시는 과정 중에 이런 기구들이 전국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들의 관점으로 여성 정책들을 좀 펼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성평등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5월 8일에 전라남도 도청에서 네. 여성가족국장님과 그 팀장님들이 함께 저희 포럼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네. 또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넓기도 하지만 여성 인재가 없다. 그런 걸 또 어떻게 결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활동했던 내용들을 듣고 또 20년 편찬을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본인들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내려가셨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간의 활동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을 것 같고요. 좀 얻었었던 성과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성과를 보자면 자랑 네. 같아서 그렇긴 한데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여성 인턴과 관련된 네.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다시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던 거죠. 정말 그래서 어렵죠. 예. 예,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도우미 활동을 하는 그런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고민하다가 그게 여성 인턴제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턴제가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네. 정규직화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턴제를 제안했고 그 인턴제에 대한 토론들을 하는 과정에서 아, 정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어떤 역할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격렬하게 토론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여성 새로 일하기 본부, 지원본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가 네. 또 이 포럼의 활동으로 또 만들어지게 된 거군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어떤 여성 경제 활동에 순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새로 일하기 본부의 역할이 많이 큰 것이고 여전히 여성이 고용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들이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을 많이 좀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것들을 많이 극복하고 있고 기업과 또 여성들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성이 사회 참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이제 많은 기혼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력 단절 문제고 또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제 포럼에서 정말 이제 적극적인 활동도 앞으로 더 해나가셔야 될 텐데 그동안의 활동 중에 또 어려웠던 기억들도 왜 없으시겠습니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포럼이 단체는 아니고 기구인데 네. 이제 그동안 쭉 해왔던 과정에서 포럼을 기구로 인정하지 않거나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것들 끊임없이 저희가 도전을 사실 받았더라고요.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때는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과정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것들이 포럼은 그냥 하나의 여성 단체로 생각해서 뭘 그런 거를 하느냐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구로서 역할을 탄탄하게 하고 있어서 어떤 정책과 관련된다거나 지역의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성계나 시민사회계에서도 함께 논의하자라고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 여성 정책 포럼이 사실 이제 뭐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때마다 이제 뭐 대응도 하고 이제 목소리도 내고 하고 계시는데 올해 좀 최대 이슈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슈는 저희가 예측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가장 많이 이제 미투 관련된 이런 역할들을 함께 했었는데 네.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성차별적인 부분, 또 여성 혐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대할 것이고요. 포럼 혼자 어떤 것들을 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여성계와 또 시민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또 세운 게 있습니다. 네. 19년부터 23년까지 세운 건데 그 계획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또 촉구도 해서 정말 여성들을 위한 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뭐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여권 신장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충북의 여성 정책을 좀 평가해 보자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충북이 여성 정책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평가해 본다면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양성평등 기본 정책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상위권에 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데 네. 뭐 예산 문제도 있고 그쵸. 또 공직에서 여러 가지 그 시각차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들은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평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 간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실이 만들어져 있고 네. 여성정책관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여성의 문제를 정책관이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부처들이 사실 뭐 지구의 반은 여성인데 여성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가 서로 협력을 잘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여성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 뭐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충북의 성평등 수준, 어떤 편인가요? 네, 가슴 아픕니다.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네.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성평등 지수 관련된 이런 것들 분석한 자료가 있었어요. 거기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충북이 아쉽게도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3위고 네.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중에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성들이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충북이. 되게 그렇죠.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 네. 또 저희 도가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예, 이제 23개 지표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시군에서 특히 군 다니는 지역도 작고 해서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것들을 이제 봤을 때 편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그 성평등 지표를 좀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담보하기는 좀 지표 자체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희도 다른 이제 도나 시에서 잘하고 있는 그 도나 시들을 찾아가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좀 배워서 조금 더 성과 관련된 역할에서 성평등할 수 있도록 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충북의 성평등 수준 이제 중하위권이다. 이제 지표가 나타난 건데, 전국 평균보다 이제 낮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충북 여성 정책 포럼 이제 충북에 유일합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제 왜 성평등 지수는 중하위권일까? 약간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평등 지수의 그 지표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건 예산이 반영되고 정책으로 또 반영이 돼서 그것이 실행이 되어야 골고루 함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정책에 어떤 성차별이 되지 않고 성평등인 그런 정책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힘이 의원이고 이게 집행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성평등 지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여성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정해진 의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짜 법안이 되는지 정책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면 각 분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토론 의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또 임원회의에서 한번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토론회가 되면 네. 토론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토론에 그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관련 전문가분들도 참여하실 테고. 그렇죠. 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관련 전문가 포함해서 또 포럼 위원들 포함해서 기타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또 방청객의 의견도 좀 듣고 그것들을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여성정책관실에 저희가 몇 회 토론회에서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었고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올리는 거죠. 그럼 정책관에서 그걸 판단해서 우리 도에 이미 그런 정책들이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으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안해 주시기도 하고 또 만약에 정책관실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요새 환경과 관련돼서 미세먼지나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한데 맞아요. 사실 그게 여성정책 부서가 다룰 일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와 관련된 부서가 정책관실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서를 정책관실에 제공을 해드리고 그럼 정책관실에서는 관련 부서에 그걸 이제 토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또 좀 더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정책관실에서 모든 여성정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부서와의 정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살펴보니 어떤 것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정책들도 있었고 또 정책 중에 일부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장적이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안했을 때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포럼에서 몇 가지 의제를 전해서 전달했을 경우 한 지금까지 뭐 몇 % 정도 이렇게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프로테이지로 계산하기 좀 어렵지만 네. 뭐 그 돌봄 여성 노동자들과 관련된 거, 또 스쿨미터와 관련된 거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은 또 교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교육청과 함께 해서 이제 우리 교육분과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 이제 이수계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과 굉장히 관심 갖고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이 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감시 기구를 만들어지게 되고 학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라거나 그러니까 도정뿐만이 아니라 도민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정책으로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용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복지 환경 뭐 골고루 영역들을 다 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도 좀 참여를 하고 싶다. 나도 내 목소리를 여성을 대표해서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포럼에는 어떻게 좀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포럼은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주위에서도 개인 자격으로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기관 단체장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일반 회원도 굉장히 많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함께 그 역할들에 동참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방송 보시면서 남성분들이 속상하다 이러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누구의 딸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자 맞아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정말 당당하게 사회활동하는 것들이 여성의 지위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들의 그래도 참여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더 참여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본인의 생각을 좀 어떻게 드러내고 또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보편화되지 않은 언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성 쪽에서는. 예. 그래서 요새는 그러니까 여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정치 아카데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토론회 했을 때 한 고등학교에서 남녀 학생으로 구성된 네. 그 정치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같이 토론회에 참여했었는데 굉장히 발언도 활발하게 했었고 이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활 안에 밀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고 그 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말하자면
정치가 균등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민주 시민교육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아카데미를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고 모의 의정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상화된다면 정치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누구나 관심 있는 정말 제대로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네.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건 좋지만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시각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근래 그 20대 청년 남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네. 것들을 이슈로 다뤘던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가부장제 문화에 살다 보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환경들이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남성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감정노동과 관련된 많은 부분도 거의 대부분 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러면 직장 내에서도 남성들이 그건 부드러운 여성들이 좀 민원을 응대해줘야지 이런 분위기조차도 정말 지금 세대는 생경하다고 느끼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보편화되고 말 그대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등이 일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성과 여성을 이 분야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래 저분이 우리 가족인데 우리 누나라면 우리 어머니라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그런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변화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점들을 뭐 개선하고 또 바꿔 나가야 될 텐데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아주 많은데요. 네. 문화도 마찬가지고 또 복지도 마찬가지고 인권도 마찬가지고 또 고용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이런 성평등과 관련된 역할들이 스며들어서 그것들이 곧 정책으로 반영되고 일상 자체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 우리나라는 남녀에 대한 구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의 성평등 의식도 음성이나 이런 지역 찾아가면서 해봤는데 아직도 여전히 남성 중심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군단위 또 시단위 지역의 차이가 좀 크다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 군단위 지역들을 위해서 좀 뭐 찾아가는 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열고 계시죠? 네, 충북 여성 정책 포럼이기 때문에 충북을 다 아울러야 되는데 네. 군 단위에 보니까 이제 인력 풀도 좀 없어서 어렵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운동을 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이 너무 보수적이다. 네. 그래서 포럼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시군 단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음성이나 제천이나 충주나 이런 데서도 토론을 했었고 또 보은, 옥천, 영동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시군에서도 함께 참여해야 충북 여성 정책 포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찾아가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좀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묻고 싶은 질문이요. 이제 뭐 성차별에 꼭 국한되지 않더라도 대표님께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면 네. 늘 폭력에 대한 부분이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자괴감이 좀 들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저변에는 우리가 불신사회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사회가 갈등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갈등들을 잘 조정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직장 갑질을 포함해서 네. 나보다 더 약자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차별적인 공격이라거나 언어폭력이라거나 뭐 신체적인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리가 너무 신뢰롭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 좀 혐오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부추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믿고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건 그렇죠. 사고들이 많아서 네. 이제 여성의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 남성, 여성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뭐 여성 남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우리 모두가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 관심의 첫 번째가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도 투표율이 안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의 한 표를 기꺼이 행사해서 정말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을 뽑고 도의원과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우리의 대변자 역할을 해서 입법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지와 응원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이슈도 제기하고 이런 역할들에서 정치가 현실화될 수 있는, 즉 일상이 정치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의 성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될까요? 충북 여성정책 포럼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그 변곡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했고 새로운 미션들을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비전은 행복한 변화, 성평등 실현인데요. 성평등이 실현됐을 때 너나 없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1인, 당당한 인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세상, 즉 평등이 일상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충북 여성정책포럼 앞으로의 20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또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앞으로의 20년, 네, 설렙니다. 여성정책포럼이 다양한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함으로써 앞으로도 꾸준히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여성단체 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고 무엇보다 민간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제안했지만 그것들이 정책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꾸준히 역할들을 해서 정말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성평등한 정말 행복한 이런 충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죠. 네.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네. 그럼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 기본 정책들이 정말 정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충실하게 해보고 싶고요. 또 여성정책포럼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하면서 겪는 그런 불이익도 해결하고 또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포럼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길 청하면서 함께해서 더 나은 우리 충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들이 정치한다, 여성들이 사회활동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보다는 여성도 상당하게 사회활동도 하고 육아부터 시작한 많은 생활들이 일상에서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정말 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역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잘 구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충북 여성정책포럼 이순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북 여성정책포럼, 충북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지역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